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유교적 상장례와 그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죽음관과 유교적 장례 절차 중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전통 일생의례에는 관혼상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가 매우 중요하고 또 예법도 매우 복잡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죽음관에서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죽음은 사자가 조상신이 되어 유교적 상례와 제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죽음을 말하며 비정상적인 죽음은 일반적인 상례와 제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죽음을 말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죽음, 곧 좋은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이 되어 혼례를 마치고 가정을 꾸릴 것.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상례와 제례를 올려줄 자손을 둘 것. 셋째, 충분히 나이가 들어 천수, 즉 하늘이 주신 수명을 누릴 것. 네 번째, 자손이 상례와 제례를 치를 만큼 충분히 경제력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상례란 정의상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일련의 예법입니다. 매장 이후에도 1년 혹은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다 20세기 말을 지나며 빠르게 관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례는 주로 시신을 매장하는 데 초점을 둔 장례 중심의 예법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상적인 죽음에서 시신을 처리해 매장하는 예법, 흔히 말해 상장례의 전반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상장례의 나머지 부분, 즉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한국에서의 상장례의 변화 역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40년간 한국인의 상장례는 정말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매장이 화장으로 바뀌면서 상장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일이었던 상장례가 전문적인 회사가 맡아 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초상집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죽음관의 변화에 이어진 것이 큽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유교적 상을 다루는 죽음, 즉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비정상적인 죽음을 다루는 다양한 장르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죽음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비정상적인 좋지 못한 죽음이라고 아무런 예법이 없었던 유교적 상례 다양한 방식의 예법이 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